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 이글스의 폭풍 같은 스토브리그 이면에서 벌어진 한 레전드의 절박한 외침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화려한 영입의 환호 뒤에서 왜 손나섭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는지 그 시작을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 시즌이 끝난 뒤 대전의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정규 시즌 83승 57패로 리그 상위권에 올라섰고 오랜 시간 우승을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비록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의 벽을 넘지 못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 성적은 분명 다음 단계를 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프런트와 현장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승을 하려면 타선의 절대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화의 스토브리그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한화는 주저없이 판을 뒤흔드는 선택을 합니다. 강백호 영입. 6년 총액 100억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계약을 넘어 구단의 의지를 선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는 중심 타자이자 아직 전성기의 초입에 서 있는 강백호는 한화가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왕조를 꿈꾸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롭다면 지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백호의 합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라인업의 중심을 재편하고 기존 선수들의 역할까지 바꾸는 존재였습니다. 한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와의 재계약까지 마무리하며 공격력 극대화에 방점을 찍습니다. 이 순간 팬들은 이제 정말 우승을 노릴 수 있다는 확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새로운 중심이 생긴다는 것은 누군가의 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손나섭을 향해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강백호와 페라자의 이름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 시기. 한화 이글스의 클럽하우스 분위기는 겉보기와 달리 미묘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승 후보라는 기대와 자신감이 넘쳤지만 내부에서는 새로운 전력 구성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선수들 각자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베테랑 선수들에게 이번 스토브리그는 희망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화의 선택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제 팀은 경험보다 파괴력을 우선하겠다는 방향 전환을 선언한 셈이었습니다. 강백호라는 중심 타자는 단순히 타선 한 자리를 차지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타순 전체를 재편하고 수비 포지션과 지명타자 운영 방식까지 연쇄적으로 바꿉니다. 여기에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까지 가세하면서 한화의 공격 설계는 젊고 강력한 타격 자원 중심으로 다시 짜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기존 자원들의 입지를 좁혀 놓았습니다. 특히 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근 몇 시즌 동안 지명타자 비중이 높아졌던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신호였습니다. 현대야구에서 지명타자 자리는 더 이상 특정 선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되며 팀 내 핵심 타자들이 번갈아 들어가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한화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많은 타석을 소화할 수 있는지, 누가 수비에서 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144경기라는 긴 레이스를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기록과 공로는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 이 순간 팀 승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는 질문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손나섭의 이름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그는 여전히 리그 통산 최다 안타라는 대기록을 가진 선수였지만 새롭게 그려진 한화의 청사진 속에서는 명확한 자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중심 타선은 이미 채워지고 있었고 외야 역시 젊은 자원과 외국인 타자로 촘촘히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한화의 스토브리그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을수록 그 이면에서는 한 베테랑의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곧 감정의 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손나섭이 왜 침묵 속에서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갔는지를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손나섭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한화의 중심이었던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7월 말 시즌 중반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그는 NC 다이노스를 떠나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당시 이 트레이드는
리그 전체를 놀라게 한 결정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한 팀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베테랑이 시즌 도중 짐을 싸야 했기 때문입니다. NC 다이노스의 선택은 냉정했습니다. 팀은 리빌딩 국면에 들어서 있었고 젊은 자원들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손나섭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고액 연봉의 베테랑을 안고 가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자산을 확보하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한화에게 손나섭은 즉시 전력감이자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우승 경쟁을 하고 있던 팀에 필요한 것은 큰 경기 경험과 더그아웃을 안정시키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적 직후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즌 중반에 바뀐 환경과 심리적 부담은 그의 방망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규 시즌 남은 기간 동안 손나섭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영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라는 단어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칭 스태프가 주목한 부분은 기록지에 찍히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손나섭은 더그아웃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젊은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훈련 태도와 경기 준비 과정은 모범에 가까웠고 팀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가장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화가 그를 데려온 이유는 단순한 타율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리즈라는 가장 큰 무대에서 손나섭은 다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정규 시즌의 부진을 씻어내듯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안타를 만들어냈고 타선이 침묵할 때도 베테랑다운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팀은 우승에 실패했지만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손나섭 스스로도 이 무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야구에서 한순간의 활약이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FA 시장이 열리자 손나섭을 둘러싼 공기는 급격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약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확답이 아닌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구단의 계획 속에서 그의 이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이 침묵이 이후 폭발적인 발언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FA 시장에서 손나섭이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는 C등급 FA로 분류되었고 이는 영입구단 입장에서 보상선수 부담이 거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동이 가장 쉬운 등급이었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 구단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적극적인 움직임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조건이 아니라 평가였습니다. 구단들이 가장 먼저 따진 것은 나이와 활용도였습니다. 2025 시즌을 기준으로 손나섭은 베테랑의 범주를 넘어 노장의 영역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장기 레이스에서 꾸준한 생산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요소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그는 수비 부담을 줄이고 주로 지명타자로 출전해왔습니다. 수비 범위와 기동력이 중요한 현대 야구에서 수비가 제한된 외야 자원은 그 자체로 선택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 됩니다. 한화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 판단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팀에는 이미 중심 타선을 맡고 있는 젊은 거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강백호와 페라자의 합류로 공격 옵션은 포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지명타자 자리 역시 특정 선수에게 고정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체력 안배를 위한 순환 슬롯으로 활용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는 주전 타자들이 번갈아 휴식을 취하며 타석에 들어가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손나섭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고정 지명타자.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한 명을 위해 지명타자 자리를 고정하면 다른 핵심 자원들의 휴식과 운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감독의 입장에서 이는 전력 손실로 직결됩니다. 팀 승리를 최우선으로 두는 선택지에서 감정이나 과거의 공로는 고려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화 프런트와 코칭 스태프의 판단은 냉정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손나섭의 기록이 문제가 아니라 팀 구성과 전략적 효율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를 기용하기 위해 다른 자원을 포기해야 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침묵과 거리두기는 손나섭 개인에게는 배려 없는 처사로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구단의 시선에서는 승률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손나섭은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값과 헌신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팀의 미래 구상에서 스스로가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이 쌓이면서 감정은 임계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갈등이 어떻게 공개적인 발언으로 터져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손나섭의 심리는 복잡해졌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역할에 대한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선수에게 이 공백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자신이 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테랑에게 침묵은 곧 방출이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감정은 공개적인 언어로 터져나옵니다. 손나섭이 김경문 감독에게 전환 필요 없다면 나가겠다는 말은 충동적인 투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안과 좌절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을 원했습니다. 아직도 이 팀에 내가 필요한지 아니면 조용히 정리 대상이 된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팬덤은 즉각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레전드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다며 구단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헌신을 기억하는 팬들은 이런 대우는 공로를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베테랑이 팀을 위해 흘린 시간과 기록은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프로의 세계를 강조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감정이 아니라 효율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강백호와 페라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전력 구조에서 수비가 제한된 베테랑 지명타자를 고정적으로 기용하는 것은 명백한 손해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졌습니다. 레전드는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가? 팬들은 기록과 헌신을 기억하지만 구단은 내일의 승률을 계산합니다.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나섭의 사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질문을 다시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남아서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일 것인지, 새로운 팀을 찾아 마지막 도전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다음 부분에서는 손나섭 앞에 놓인 세 가지 선택지와 그 선택이 의미하는 결말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손나섭 앞에는 현실적인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에 남아 제한된 역할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주전이 아닌 대타나 팩업 자원으로 계약을 맺고 더그아웃에서 후배들을 돕는 역할을 맡는 선택입니다. 가장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선수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타석의 설기에는 크게 줄어들고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팀으로의 이적입니다. 보상 부담이 적은 FA 등급이라는 점은 여전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타선의 경험과 안정이 필요한 팀, 젊은 선수들을 이끌 리더가 필요한 팀이라면 손나섭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길은 불확실성이 큽니다. 원하는 조건과 역할을 제시하는 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은퇴입니다. 가장 깔끔하지만 가장 아쉬운 결말입니다. 리그 통산 최다 안타라는 기록을 안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그러나 상황에 떠밀려 결정하는 은퇴는 선수에게 깊은 허탈감을 남깁니다. 손나섭이 그려왔던 마지막 장면이 이런 형태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선수의 거취 문제를 넘어섭니다. 프로야구가 레전드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공로와 효율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기록은 과거를 증명하지만 라인업은 미래를 향해 짜여집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선택은 언제나 고통스럽습니다. 한화의 공격적인 영입은 분명 우승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한 시대를 대표한 베테랑의 자리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손나섭이 어떤 유니폼을 입게 되든 혹은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든 그의 이름이 한국 야구에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이 후회가 아닌 존중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